아니라 본인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번들이 오빠가. 예. 번들이 오빠가 막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남자 행색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하는데 그 표현 그대로 할게요. 네. 엄청 작고 마른 어린 녀석이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지금 어디서 구할래도 못 구하는 그 할아버지들이나 입으실 법한 유행 다 하지나 이런 삼색깔 바람막이랑 시볼이 달린 추리닝 그런 걸 입었더라. 근데 그렇게 후줄근한 자식이 여자는 어떻게 또 한번 해보고 싶은지 여자 화장실에 막 따고 들어갈 기세라 내가 이렇게 좀 돌려보냈다. 제 앞에서 돌려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이야 레트로 막 유행이 부니까 그런 막 컬러블록 바람막이나 뭐 조거 팬츠식으로 된 그런 거를 패션템으로 가끔씩 입으세요. 예. 근데 그때는 약간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로빌, 니폰빌 이런 게 유행하던 시기라 어이구야, 예, 트레이닝도 약간 몸에 이렇게 핏대는 저지, 부츠컷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행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 그 열린 공간만큼 그 사람을 한참 봤잖아요. 그래서 막 세세한 건 기억 못해도 지저분한 캡모자 그리고 그 옆에 구렛나루가 엄청 길고 정돈 안 된 느낌이에요. 구불거리고 기름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이 늙은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깊은 주름이 많고 약간 그런 눈이 우묵하고 시커먼 거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됐을 거예요. 1년쯤 됐는데 TV를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제가 본 그 남자가 나온 거예요. 그걸 제가 왜 기억하냐. 그 웃는 특유의 얼굴이 그 깊은 주름이 많은 찡그러진 얼굴이랬잖아요. 웃을 때. 그리고 차에 호송돼서 가는데 그 차에서 이제 유족들을 향해서 웃고 유족들이 막 성나서 뭐라고 하는데 돌아보면서 막 이러면서 막 욕하는데 살기 등등한 눈빛 빨간색, 남색, 흰색 약간 이런 식 세 가지 그 추리닝 같은 그 캡모자 더러운 거 이것까지 들으면 아마 대충 누군지 감이 잡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가 그 경기도랑 서울 서남부에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영세한 동네 거기 돌면서 그 연쇄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던 그 인물인데요. 정남규죠. 네. 와. 이것을 이렇게 실명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잖아.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검거된 동네가 저희 신랑네 동네예요. 아, 예. 저도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은 다 아파트촌으로 완전 타운으로 바뀌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랑도 제대 후에 집에 있던 때고 동네가 막 시끌벅적한데 이 사람이 다른 집 옥상, 단독주택 옥상에 막 장독 놔두고 식물 가꾸고 하시잖아요. 거기 장독 사이에 숨어있다 검거가 된 거예요. 차에서 한번 꼬송해서 도망친 다음에. 근데 제가 본 그 사람이 그라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 사람이 부사수 오빠가 이제 당신 뭐야? 막 이렇게 따졌을 때 너무 뜬금없이 대답이 나 화장실 급해서 쓰려고 왔는데 없는 사람은 화장실도 못 쓰냐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번들이 오빠는 그 사람 뭐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고 봤더니 저희 시어른들이 알게 된 건데 고향이 전라도이신 어르신 분들이 쓰시는 관용 어구 중에 하나예요. 아, 예. 서울 사람들이 가난하다, 뭐 경제적으로 웃어? 아니면 상황이 좀 어렵다 웃어? 이렇게 쓰는 표현을 없다, 웃어? 없다, 없는 사람 이놈!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 근데 그 뉴스에서 보도된 것 중에 그가 진술했던 내용 중에 진짜 이게 나쁜 게 피해자 탓을 해요. 범행 그치. 동기를. 그렇죠. 그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없이 살아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잘못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갑자기 번뜩 기억나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그 상황을 맞지 않는 대답을 막 괜히 하잖아요. 뭐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 근데 이제 실제로도 폴어머니랑 누나랑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게 살았대요. 피해의식도 많고. 근데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경찰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퇴직하셨던 프로파일러 분 중에 하나가 얘기하시는 걸 제가 유튜브 클립으로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남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디서 그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현장이 반지하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증거를 인멸하고자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방화를 저질렀는데 그 프로파일러 분이 말씀하신 게 이 새끼는 진짜 악랄한 새끼인 게
방화를 저지르고 그 반지하 창문 바깥쪽에 앉아서 그 현장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저랑도 마주쳤을 때 그렇게 눈에 막 다 담으려는 듯이 그 창문으로 저를 한참 쳐다봤었잖아요. 눈에 다 담겠다는 듯이. 대부분은 뭐 그렇게 오래 마주보고 있지 않지 않나요? 아니, 모든 걸 다 담겠다는 듯이. 일반적으로 상상이 안 돼요, 이게. 그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예측이 안 돼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막 경제 성장기가 조금 부흥이 되면서 그런 연쇄사업들이 하나씩 잡히기 시작하고 야 이런 연쇄사업이 있어? 하면서 보도될 시절이라 네,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뉴스만 보지 그 자세한 사건 개요를 알기는 힘들었어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를 정남규라고 확신하는 결정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암내 엄청 풍기네 그 표현 있잖아요. 아, 그 암내가 뭐 겨드랑이 땀냄새 암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아, 있겠지만 새끼가 난 진짜. 나중에 알았는데 동물들이 번식 기간이 되면 암컷이 그 풍기는 그런 뭐 페로몬 냄새 아, 이런 거를 이준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와, 그냥 아, 왜 이래, 암컷이라고 진짜. 생각을 하는 건 동물로. 이준, 그렇죠. 저 똑바로 안 앉아 먹어? 저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짐승, 사냥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범죄자들은 이렇겠지, 저렇겠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답을 못 낸다거나 아니면 혹여나 이건 영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느낌의 멘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본능에 의해서 이거는 무슨 일 생긴다 해서 문을 잡고 했지만 그전에는 이게 현실이 맞나? 이게 이런 말을 하나? 아니 애초에 사람을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빤히 쳐다본다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마비가 됐었던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살기에 눌리기도 하고 네,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그 당당함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만약 계시다면 그분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정말 이질적인 느낌이거든요. 와, 그리고 그 남성분 아니셨으면 진짜 이거는 큰일이 났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그때는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해서 그냥 그걸 해프닝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였어. 그 사람은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딱딱하면 정말 하직했을 수도 있겠구나. 오빠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거를 기억을 막 갈무리하면서 더 막